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황상무 수석의 사임, 그리고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을 압박하던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마무리 짓자 이종섭 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와 그리고 출국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귀국시켜라 이런 요구에서 임명 철회, 그리고 다시는 출국시키지 말고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민주당의 주장은 누구나가 다 예견한 그런 일들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이재명은 한 발 더 나가서 총선 전에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시가 될런지 의미가 되는데, 이재명은 되던 안 되던 간에 여론을 통해서 일단은 선거판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표의 향방을 우리 쪽으로 몰아가겠다라는 심산 속에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총선거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정부 여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비난을 외부 쪽으로 돌리지 않으면은 이재명 자신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 의도가 강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심각할 정도가 아니죠.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써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귀국한 것처럼 교원 영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교원 영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묘한 말로, 그리고 예쁘게 얼굴을 치장하면서 아첨을 떠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원 영색인데,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힘이 그런 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반론을 내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이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천의 문제를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으니까 이재명은 혹세 무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격을 펴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니 이종섭 대사는 피의자가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맞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늘 법원에서 시정을 받더라도 대법원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는가, 이것을 민주당은 내세우면서 이종섭 대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의혹이라든가 사실 규명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관련된 사람들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이재명 스스로가 사법부가 된 것이죠.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국을 시켜라 해서 귀국을 시켰는데 이제는 사임을 떠나서 임명을 철회까지 하라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법적 근거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힘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단지 의회에서 국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힘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선거 앞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막말로 엿장수가 엿가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다고 어떻게 야당의 대표가 마음대로 이렇게
법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은 법을 지켜달라고 법에 호소하면서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정섭을 대사에 임명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에서는 출국을 2번씩이나 금지를 했었고 이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이종섭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에서 하위 직원 그 사망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인데 무한정 출국 금지를 시킨 것도 법의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대사직에 임명을 시키고 출국을 시켰는데 아니 대사에게 도망을 갔다 도주 출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하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명예 정말 훼손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합법적으로 출국을 했는데 귀국을 시키라 해서 11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는 임명 철회 그리고 출국 금지를 시켜라. 아니 법에도 없는 얘기를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재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은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법정에 출석을 해라 해도 출석을 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는데 자신들은 법을 어기면서도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 글쎄요.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에도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송영길을 검찰이 불렀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당시에 작년 봄에 돈 봉투 사건 문제가 일파만파 그야말로 전국을 완전 뒤집어 놓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빨리 귀국하라고 송영길을 압박했던 것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부르지 않았었는데 송영길이 어쩔 수 없이 파리 공항에서 귀국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들어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저는 그 돈 봉투 사건의 과정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바로 검찰이 나를 지금이라도 부르면은 출석하겠다. 그리고 2번씩이나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출석하는 위장 쇼를 연기를 2번씩이나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부를 때가 되지 않았고 수사 일정상 아직 부를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종섭이는 예외를 두느냐.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찰이 송영길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우성 치니까 송영길이가 2번씩이나 나가서 위장 쇼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법적인 일정 절차를 얘기했을 뿐인데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지금 검찰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 사안과 이번 이종섭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은 여기에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오로지 임명 철회 일단 들어왔으니 명분이 사라진 것이죠. 출국을 금지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론을 자기 쪽으로 선거판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송영길이 자진 출두 쇼하고 이종섭이가 공수처에 출석하는 문제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설령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도 이것은 정치적인 판결이고 희생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독 왜 민주당 사람들만이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종섭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단 한 번도 혐의를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출국하기 전에 4시간 나가서 조사를 받고 나갔을 뿐인데, 이 경우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의혹이었고 이재명 스스로가 재판장이 된 거,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법을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이것을 먼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다수당 의원 수가 많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하겠다. 당연히 사망 규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아까운 국민이 목숨을 잃었으니 정확한 사고, 사망 원인을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선거에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주 도망을 갔으니 빨리 귀국을 시켜라. 허황된 그런 주장을 했을 때에도 정부 여당이 그것을 따라줬습니다. 귀국을 시켰더니 이제는 즉각 임명 철회를 해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호떡 하나 주면은 내가 너 안 잡아먹지, 2개 주고 3개 주고 다 줄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우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입니까?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법에 의해서 법 절차를 따르는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법을 위반해도 무정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상대는 혐의조차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데 도주 대사라는 그러한 명예훼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몰아치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고 표를 자기 쪽으로 끌어가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특검을 하든 쌍특검을 하든 다 좋습니다. 이의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지요. 정당하고 타당한 아주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에서는 아직까지 조사 자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 그 고발을 했으니 공수처가 단 하루라도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얘기한다면 특검을 운운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쭉 주장해왔던 법 절차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수사진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내렸을 때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해 오다가 야당이 되니까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은 어느 국민들이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를 하자는 것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한 해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빠뜨렸던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도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어떠했었습니까? IAEA의 처리 절차에 따르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 IAEA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방류를 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에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때의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재명 씨. 아무런 반대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에 묵시적인 동조했고 그냥 아무 말이 없었던 것 다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문재인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나라를 팔아먹다 일본의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IAEA에서 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정부나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공격을 해야 됐습니까? 비난 정도가 아니라 용선에 가서 대규모 시위하고 국회에서 대규모 시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 그 당시에 전국을 돌면서 해안가를 돌면서 자기는 점심 식사로 그 회를 먹는 그 모습이 영상이 또 나오더구만요. 이재명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반대 시위를 했습니까? 양이원영까지 그렇게 충성했던 양이원영은 이번에 탈락이 됐더구만요. 그리고 양이원영은 일본까지 건너가서 망신 외교를 그대로 보여주고 돌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결사 반대를 외쳤는데 일본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막상 IAEA에서 작년에만 3번씩이나 방류를 했었죠. 그리고 그 수치를 정확히 체크해 보니까 기준치보다도 훨씬 미달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라고 IAEA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을 다니면서 나라가 썩어간다. 나라가 죽어간다. 바다가 썩어간다. 바다가 죽어간다. 우리 어민들이 살 길이 없다라고 선동질, 충동질을 해왔었는데 IAEA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또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 우리 어민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올해 초에도 4번째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은 후쿠시마의 후자도 지금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선동질을 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제는 이런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면서 전국을 혼란으로 빠지게 하는 이러한 것은 멈춰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생각하는 것, 정치인들이 국립 민복을 내세우고 정치하지 않습니까? 다시 최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종섭 대사의 입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피켓을 들면서 도주대사 이종섭 즉각 해임, 즉각 수사 이런 피켓을 들고 인천공항에 새벽에 나가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인데 공항까지 나가서 영접을 한 것입니까? 비난을 한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시간들이 남아 돌아갑니까? 여기에 유시민이 한 말씀을 거둡니다. 정말 나서야 할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유시민은 정말 정치판에서는 나서면 안 되고 벌써 사라져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시민의 입이 가볍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시민이 이 정권에 미친 놈들이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유가 넘치는 나라이구나. 언론이 100%가 아니라 200% 이상 보장되는 그런 나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염된 말을 쏟아내도 어느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이 꼴뚜기 망둥이들이 모두 나서는 그런 꼴을 보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하다. 언제 우리나라에는 청정 정치인을 만날 수 있을까? 청정 정치인을 만나게 될까?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유심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종섭 대사를 비아냥거리면서 일설에 의하면 이 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은 안 보냈겠는데 불리해지면은 이종섭이가 말을 다 불어낼 사람이다. 빨리 빼라고 해서 언론 접촉이 불가능한 외국 대사관에 딱 포획해서 가둬놓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은 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 저는 정말 머리가 띵해지고 멈춰졌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아니, 사람을 포획하다니요. 가둬놓다니요. 우리에다가. 이거 사람이 하는 말 맞습니까? 우리가 포획한다는 것은 짐승을 잡는 것, 그럴 때 포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포획이라는 말을 씁니까? 저는 유시민이 망발, 망언을 자주 하는데 미친놈 정도 이 얘기는 유시민 수준에서는 표준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이게 말입니까? 포획해서 가둬놓는 것이다. 아니 짐승을 잡아놓습니까? 한마디로 뭘 상식하고 어떻게 이런 자가 잠시라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었는지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유시민에게서 미친놈들은 아주 표준어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시민을 세상에서는 유촉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말,
망발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유시민식의 말로 한다면은 나이를 처먹은 분이, 나이를 처잡순 분이 이렇게 얘기해도 유시민은 뭐라고 대응을 할까요?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고 선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릴 말, 해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성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이 없으면은 사람과 동물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유시민을 보면서 정말 환자다, 병자다, 아주 중한 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